네, 고웨스트 시간입니다. 글로벌 콘텐츠부 오민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 기자, 우리 시장 추석 명절을 지나는 동안 휴장이었는데 뉴욕 증시는 좀 어땠습니까? 네, 연휴 끝자락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오 헬스 산업 관련 행정 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 생명공학 또 바이오 제조 관련해서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하고 또 미국 내의 제조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의 바이오 생산을 확대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서 이번에는 바이오까지 미국 자체 생산 기조로 밀어붙이겠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추진하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이런 부분만 하더라도 실익을 따져볼 게 너무 많은 상황인데 바이오까지 여기에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바이오 쪽도 미국에서는 중국 의존도가 높다 이렇게 보는 상황인 겁니까?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에는 이 세계적인 제약사 그리고 바이오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바이오 연구 또 개발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고 또 미국 내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지만 생산은 해외에 기지를 두거나 위탁 생산을 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특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지는 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미국 내에서도 커지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행정 명령도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에 이어서 중국 견제 를 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하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네. 또 그 배경에는요,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당시 제시됐던 이 캔서 문샷, 이 다시 말하면 암 문샷 프로젝트와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이 암 문샷 프로젝트는 앞으로 25년 동안 미국의 암 사망률을 최소 절반으로 줄이겠다 이런 목표를 말합니다. 2016년에 당시 암 연구를 위해서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2조 5천억 원이나 투입이 됐던 프로젝트입니다. 이때 프로젝트 책임자 바로 바이든 당시 부통령이었고요. 올해 2월에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이 프로젝트를 재점화한 겁니다. 중국도 견제하고 자국 내에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번은 중국을 견제하겠다, 2번은 자국 경제를 서포트하겠다라는 의미인데 그럼 이번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은 좀 공개가 됐나요? 이 구체적인 세부 사항은 오는 현지 시간으로 14일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네. 다만 이번 행정명령의 핵심이 자국 내에 바이오 생산 설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기업들을 유도하는 만큼 지원이나 투자 대상이 미국 내에 생산하는 기업에 한정될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번 행정명령 서명 소식이 나오면서요. 해외 생산 비중이 큰 글로벌 제약사들은 관련한 우려감 속에 소폭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요. 화이자와 일라이 릴리, 존슨앤드존슨 등은 이날 소폭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소폭 하락한 걸 보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조금 더 봐야 판단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수혜를 볼 걸로 기대되는 기업도 있겠죠? 네, 아직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딱 잘라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암과 관련한 바이오 역량을 키워온 기업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으로는 이렇게 5개의 기업이 꼽히는데요.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퀴브, 일라이 릴리, 길리어드 사이언스, 머크, 화이자 이렇게 5개입니다. 이 기업들은 암과 관련해서 바이오 역량이 있는 기업들입니다. 특히 브리스톨 같은 경우는 건선 치료제가 승인을 받으면서 지난밤에 3.14%나 상승을 했고요. 길리어드 사이언스 역시도 HIV 치료제와 관련해서 분쟁을 합의했다라고 발표하면서 4%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기업들은 암 관련 역량도 있고요. 또 개별 호재를 함께 살피면서 투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전기차 때 이미 한번 발표된 후에 또 우려감을 알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긴 한데 이번 행정명령도 보면 우리 기업들도 역시나 좀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네, 특히 우리 바이오 산업이 위탁 생산의 강점이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바이오 기업 중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각각 모더나의 코로나 백신 또 노바백스 백신을 위탁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데요. 미국 내 생산 기업에 한정해서 지원이 된다면 이 위탁 생산 중인 바이오 기업에는 타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진원생명과학의 경우는 자회사가 미국 텍사스주에 위탁 개발 생산 공장을 짓고 있다고 해서 수혜가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이번 소식으로 진원생명과학은 오늘 전거래일보다 6.93%나 상승을 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사례들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네, 자연히 미국 진출에 좀 관심이 모일 것 같습니다. 이 SK는요, 2018년에 미국 최대 바이오 위탁 개발 생산 기업인 엠팩을 인수했고요. GC셀은 올해 미국 세포 유전자 치료제 위탁 생산 업체인 바이오센트릭을 인수했습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도 미국의 브리스톨 마이어스
스키러스, 스킵의 시큐러스 생산 공장 인수 계약을 체결했고 SD 바이오센서도 관련해서 체외 진단 업체를 인수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다양하게 외교부에서도요 행정명령에 대응하겠다고 밝혔고 또 우리 기업도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이 투자 수혜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발빠르게 준비를 해 나간다면 정말 다행이지만 규모가 작은 만큼 사실 쉬운 일은 아닐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적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직 그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이 위탁 생산 기재 위치만 놓고 보자면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요. 이번 행정명령이 이 의도를 한번 읽어본다면 또 오히려 반사 이익을 기대할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요. 최근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세계화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내 선두 기업들의 매출을 한번 분석해 보니까 매출 70% 이상이 외국 고객사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이 만약에 중국 바이오 산업을 견제하는 데 집중하게 된다면 경쟁 관계에 있는 우리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반사이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 행정명령의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때문에 14일을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를 넘어서 바이오 시장까지 미중 패권 갈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관련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웨스트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민지 기자였습니다.